네, 안녕하세요. 공신모의 김유석입니다. 네, 지난주에 신통희 한영기 조합장님께서 저희 공신모 신건축 설계안을 검증하는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신통희 한영기 조합장님의 주장에 대한 검증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장입니다. 비례율이 고무줄도 아니고 1개월 사이에 7.58% 상승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네, 비례율이 고무줄은 아니죠. 비례율은 정확하게 숫자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을 하신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통추이의 건축 설계안과 조합원 일반 분양가의 비율과 종전자산가로 계산한 이 98.61%와 저희 공신부의 신건축 설계안과 조합원과 일반 분양가의 비율 90%와 종전자산가는 24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으로 시세가로 추정한 거로 계산한 91.03%의 이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7.58% 상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사실 비례율의 계산의 대상과 환경이 달라서 발생한 차이를 지금 그거를 모르시고 좀 왜곡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98.61%라고 하는 건요, 통추의 건축 설계아니고요, 조합원 일반 분양가 똑같게 놓고요, 그리고 종전자산가는 24년 이전입니다. 그리고 저희 91.03%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예, 공신모의 신건축 설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에 10% 싸게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종전자산가도 24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종전자산가를 추정한 것입니다. 자,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서 종전자산가 곱하기 비례율, 즉 권리가액을 뺀 겁니다. 그래서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업성의 지표인데 개발 이익의 합계를 종전자산가로 나눈 것이죠. 음, 그래서 비례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개발 이익에서는 건축 설계가 바뀌면 개발 이익이 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과 일반 분양가의 비율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종전자산가는 이렇게 추정할 때 그 당시의 시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단지별 대지면적 출자 비율 기준 독립정산제를 제한하고 그 통추의 신통의 공신모의 정상 방식에 따라서 비례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베이스가 같아야죠. 그래서 일부러 통추의 건축 설계안과 종전 자산가를 가지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이거는 신건축 설계안을 대상으로 비례율을 매긴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우리 비교를 위해서 정당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통추의 건축 설계안과 종전 추정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기 위에 있죠. 빨간 글씨로. 네. 그래서 통추인은 독립정산제를 하지 않았고 신토인은 독립정산제를 했는데 공신모보다 전부 다 비례율이 작죠. 예.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줄여주는 이 권리가액은 저희 공신모가 계산한 게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신건축 설계안을 대상으로 비례율을 계산할 경우 첫 번째로는 건축 설계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일반 분양가 비율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종전 자산의 추정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전 자산가의 합계도 바뀌었죠. 결국 비례율 측에서 분자 분모 다 바뀌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통합 비례율 91.03%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차이를 지금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대상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차이였습니다. 자, 다음 주장입니다. 비례율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대가 우성보다 대지 면적이 더 넓어도 용적률이 같으므로 비례율이 거의 같아야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가 대지 면적이 200평이고 용적률이 100%다. 아파트 평당가가 1억 원이다. 그래서 종전평가액이 200억이고 우성이 대지 면적이 100평이고 아파트 면적도 100평이어서 용적률이 100%다. 아파트 평당가가 1억 원이다. 그래서 종전평가액이 100원이다. 그래서 결국 비례율은 100% 똑같다. 이렇게 예시를 드셨는데 어, 이거는 어느 나라 현대와 우성입니까? 예, 이런 곳은 없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그 전에 좀 비례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례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업성입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냐는 거겠죠. 상승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 넓으면은 땅이 더 넓어가지고 더 많은 집을 지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 식에서 이 분자인 이 합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비례율이 올라갑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비해서 지금 사용하는 면적이 작아요. 즉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집을 지어서 더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이 작으면 비례율이 올라가는데 용적률이 작다고 하는 거는 이 식에서 이 종전자산가의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이 올라갑니다. 대형 평형 위주가 좋습니다. 대형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많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지 면적이 넓죠. 하지만 이게 단위가 커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시세는 작습니다. 지금 평당 시세는 작아요. 그래서 땅은 넓어서 이익은 많이 가져오는데 이 분자는 올라가는데 이 종전 자산가는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평당 가격이 작으니까. 그래서 비례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비례율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신통희 한영기 조합장님께서 예시로 든 현대와 우성은 사실 이런 소형, 중형, 대형의 평형 구성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세대수 비율이 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소형, 중형, 대형이 전부 다 아파트 평당가가 평당 1억 원이다. 이러한 가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곳은 없습니다. 예, 정말로 한영기 조합장님의 주장을 위해 만들어낸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의 어, 숫자들을 아파트 면적과 대지 면적을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형은 2평, 중형은 3평, 대형은 5평. 그래서 대지 면적이 똑같이 갖고 있고 각 평당가를 1억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에는 100%가 나옵니다. 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00%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없죠. 사실 현대는 대형 평형이 전체 절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형 평형을 더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평당가를 이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형으로 갈수록 현대와 우성 두 개 단지 전부 다 대형으로 갈수록 평당가를 작아지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당연히 현대가 비례율이 높게 나옵니다. 예. 따라서 대지 면적이 넓어가지고 이익을 많이 가져오지만 평당가가 낮아서 비례율의 상승 기여도가 높은 대형 평형의 비율이 클수록 비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게 우리 우성 3차와 현대 1차의 실제 수치입니다. 예. 지금 공급 면적 기준으로 190제곱미터인 현대 대형 평형이 전체의 50%나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례율에서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공급 평당가가 우성이 현대보다 500만 원 더 비싸죠. 예. 그리고 같은 소형과 중형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종전 자산가도 우성이 더 높습니다. 예. 지금 소형은 우성이 종전 자산가가 24억 4,400만 원이고 현대는 23억 2,70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전 자산가가 높은 환경에서 비례율이 낮다고 해서 뭐 권리가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곱으로 권리가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우선 3차가 굉장히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적률만 가지고 비례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선과 현대가 거의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분이 이번 영상에서는 다시 계산하셨어요. 비례율을. 작년 11월 달 신통희 1차 비례율의 발표는 우성 3차가 97.81%, 현대 1차가 99.87%, 약 2%의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 발표하신 거는 어, 우성 3차가 95.82%, 현대 1차가 100.61%, 갑자기 이 차이가 4.79%로 높아졌죠. 그래서
본인께서 계산을 하셔도 지금 용적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입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장입니다. 경남과 현대 용적률 차이가 있는데 비례율이 0.45%인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결국 또 경남과 현대가 용적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예. 경남과 현대는 절대로 평당가가 같지가 않습니다. 예. 경남은 대형 평형이 전체 12%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대는 한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이 경남보다 더 넓고 그리고 중대형 평형의 위주여서 비례율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시면은 경남 1차의 평당가는 현대보다 8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경남 1차는 대형 평형이 전체 12%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경남 1차가 용적률에 의해서 나오는 그 비례율이 경남 1차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형 구성과 평단가 때문에 전체 비례율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장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같아도 조합원들의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예. 이 전체 분담금의 합을 보면은 사실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평형마다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조합원 일반 분양가의 비율에 따른 경남 1차의 분담금 추이입니다. 이럴 경우 이 소형이 37평을 분양받고 중형이 50평을 분양받고 대형이 60평을 분양받는 것을 가정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증가하면은 대형은 분담금이 늘어나고 소형과 중형은 분담금이 감소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어,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아까 표에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가의 비율이 작아질수록 대형의 경우에는 분담금이 감소했죠. 사실 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할 때는 이 형지수라고 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이 형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세가 지금 대형 아파트가 소형, 중형보다 평당가가 낮죠. 그런 형편을 반영하기 위해서 형지수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보다 뭐 10%나 20%더 싸게 책정을 하면은 이게 또 형지수가 같이 곱해져 가지고 대형의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뭐 소형의 경우에는 이게 10% 차이였는데 대형의 경우에는 뭐 이게 한 13% 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더 낮아지고 분담금이 더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전체로 보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비율에 따른 분담금이 전체로 보면 차이가 없지만 이 평형별로 보면은 유불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100%로 하면은 대형이 너무 불리하고 또 80%로 하면은 또 중소형이 너무 불리하고 해서 그 중간값인 90% 정도로 거의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정서와 맞지 않아요. 예. 어떻게 조합원인데 우리가 일반 분양가랑 똑같은 금액을 내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상가분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상가분들 중에서도 땅이 넓어가지고 정당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상가분들에게 아파트를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가분들이 아파트를 못 받습니다. 즉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랑 똑같이 해가지고 이 규모를 크게 해버리면은 상가분들은 더 많이 아파트를 못 받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가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문제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90% 정도로 산정을 합니다. 예.
자, 다음입니다. 공신모는 조합원 면적을 줄이고 일반 분양 면적을 증가시켜 수입이 증가하는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일반 분양 수입이 증가해도 분담금은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좀 놀랐어요. 예. 사실 재건축 사업의 기본 손익 구조는 집을 지어서 팔고 이게 일반 분양 수입이죠. 그걸로 조합원의 비용을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 분양 수입이 많을수록 조합원의 분담금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그냥 일반 분양 수입 다 없애버려도 조합원 분담금 똑같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분담금 폭탄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게 그 한영기 조합장이 유튜브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식을 보시면은 최종 수익성이 분양 아파트 가격 플러스 환급금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 이 식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급금은 사실 권리가에서 조합원 분양 수입을 뺀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 환급금을 대입시켜 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남는 거는 일반 분양 수익과 권리가액의 합입니다. 그래서 현대 일반 분양 수입은 50억, 우석은 100억. 그 다음에 권리가액은 각각 100억, 110억. 결국 우성이 일반 분양이 많이 하니까 수익성이 올라가는 게 맞네요. 그쵸?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식에서도 요 100이랑 5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 100억 원, 50억 원은 요 두 개의 화면 어디를 보셔도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오류를 범하시지 않으셨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좀 상가 문제였죠. 공신모는 상가의 이익을 빼앗아 아파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신모의 상가 비례율은 47.54%지만 정확한 상가의 비례율은 100.61%입니다. 100.61%로 계산하시려면은 그 상가 수입, 그러니까 상가를 분양해서 조합에서 얻는 수입이죠. 그게 3,106억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인정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 3,106억이라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예. 지금 이게 통추이 건축 설계안에 보시면은 이 근린생활시설 이게 상가거든요. 지상 면적, 지하 면적 다 합해가지고 계약 면적이 7,248.56제곱미터예요. 이거를 평당가로 계산하면은 계약 면적 기준으로 한 평당 1억 4천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근데 이거를 전용 면적으로 바꾸면 보통 2배 되거든요. 그래서 평당가가 2억 8천입니다. 또 이거는 사실 모든 층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1층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예. 1층 조합원 상가 분양가가 거의 5, 6억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상가 조합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어, 상가 조합원 분양가로 얻어진 이 3,106억이라는 이 수입을 지금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비례율을 계산하시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4년 인근의 신축 상가, 개포 자이스퀘어 전용 면적 기준 1층 평당 실거래가가 9천만 원이었어요. 평당. 그래서 1층에 거의 5, 6억을 주고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공신모는 이거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사실 작년 10월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신건축 설계안을 만들 때. 근데 굳이 문제 삼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신축 상가의 규모, 뭐 배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문제 삼으면은 사실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예. 그리고 상가 정산 방식도 상가분들과 아무렇게 합의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신모가 제안하는 단지별 대지면적 출자 비율 기준 독립정산제는 통추위가 대지 면적에 대한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기본 권리를 복원시키는 것 뿐이지 상가 정산 문제는 아직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신건축 설계한 카톡방에 수차례 아파트와 상가는 독립정산제를 지향하면서
상가가 출자한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것을 상가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로 정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그러니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신반포 2차 방배 6구역 판결문이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상가분들에게 아파트를 드릴 수 있는 그 시행령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행령이 지금 고쳐지는 이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도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상가 문제를 지금 거론한다? 이거는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주장입니다. 신건축 설계안은 필요 없습니다. 향후 조합이 결성되면 최고의 건축사 사무소가 공모에 참여할 것입니다. 사실 신건축 설계안은 저희가 이대로 신축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민들께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뭐 아무런 배치도도 없이 주민들께 의견을 좀 내보시라 하면 굉장히 막막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흰색 도화지에 딱 드리고 원하시는 단지의 모습을 그려봐 주세요. 뭐 희망평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답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경담 1차 소형 31평형. 자, 어떤 평형으로 가길 원할까요? 저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분담금이 좀 나와야지 제 경제 사정과 연관시켜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희망평형을 조사할 때 분담금 없이 어, 조사하는 거는 이게 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신건축 설계안을 기준으로 추정 분담금을 제시해드리고 이거와 바탕으로 해서 희망평형을 조사를 해야겠죠. 예. 그리고 뭐 단지 배치도에서도 타워형이 좋으신지 판상형이 좋으신지 그냥 말로만 여쭙는 게 아니라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의견을 여쭤봐야지 이거를 그냥 말로만 여쭤보면은 사실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신건축 설계안은 사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에요. 예,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좋다 하면은 더 발전시키는 거고 싫다 그러면 딴 거를 또 제안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말로만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신건축 설계안의 세대수, 동강 간격, 건물이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양재천변이 아파트를 남동향으로 설계한 거는 굉장히 형편없다고 주장을 하시네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세대수. 신통의 한영계 조합장님께서는 필로티를 1층 높이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필로티는 1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 될 수도 있고 3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로티가 3층이 되면은 그 서초 그랑자이가 필로티가 9m예요. 굉장히 단지가 개방성이 좋고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건물 너머로 뻥뻥 뚫려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2층 이상의 필로티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제 생각하시는 거랑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간 간격도 사실 건축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주민 의견 수렴으로 세부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성의 동간 간격이 너무 넓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 경남 2차 분들께서 싫어하시면은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한영기 조합장님께서 이걸 넓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는 저는 왜 그러신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점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건물이. 근데 사실 배치도는 개념 설계일 뿐이에요. 이게 저도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공학도인데 설계를 할 때면은 처음에는 개념 설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들기 전에는 상세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배치도는 아직 개념 설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시공사도 이 개념 설계인 배치도만 가지고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재천평 아파트도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간 결과지만 생각보다 북서향 선호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양재천변도 남동향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
양재천면을 남동향으로 지을 경우에는 이제 그 부엌이나 그 다이닝룸이 이제 북서양 양재천면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쪽에 창호를 크게 해가지고 그쪽을 또 개방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아파트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동향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쪽 다이닝룸 부엌 쪽으로는 또 양재천변의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이죠. 예, 얼마든지 그렇게 지을 수 있으니까요. 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은 이전이 불가하며 심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소공원은 이전은 이 도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입니다. 예, 경미한 변경 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심의가 필요 없다는 걸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공원 이전은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고요. 자, 마지막 주장입니다. 김유석은 조합장에 집착하며 부도덕하며 무능력합니다. 김유석은 공신모를 해체시키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그동안의 신통일을 보면은 굉장히 재건축을 이 비난과 트집 잡는 말로만 합니다. 이게 말로만 해서 재건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한영계 조합장님께서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를 똑같이 둬도 조합원들이 손해가 아니다. 이게 결국 이 평형별로 유불리가 존재하는데 그리고 상가분들의 이익도 침해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신통이 본인들한테도 불리한 주장인데 이런 거를 잘 인지를 못하세요. 저희가 신건축 설계안을 만든 거는 사실 선의의 경쟁을 위한 이 경우연의 발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통추이 혼자 하면은 사실 뭐 경각심이 없죠. 경각심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을 하고 누군가 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어, 인식을 줘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출 말고 다른 조직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려야지 통출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건축 설계안을 만든 것이지 뭐 이걸 가지고 김유석이 뭐 조합장에 집착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조합장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뭐 조합장을 한다고 해서 뭐 제가 지금 본업도 있고 예, 그런 사람인데 이걸로 뭐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본업만 해도 돈은 더 법니다. 그래서 저는 경우에 재건축의 올바른 방향으로만 간다면은 미련 없이 물러서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한영계 조합장님의 영상 덕분에 신통이는 제가 도대체 정책을 몰랐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재건축하겠다는 거냐. 그걸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비리의 면에서는 통추이는 돈이정사지 못하겠다. 신통이는 오직 용적률만 가지고 하겠다. 하지만 저희 공신모는 대지면적, 용적률, 평형 구성으로 복합 계산을 하겠다. 네, 이런 정책의 차이가 있고요. 조합원 일반 분양가 비율도 통추이나 신통이는 같게 두겠다. 공신모는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에 대해서 90%, 10% 싸게 책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세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방법, 통추이는 사실 정비 계획안 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신통이는 입으로만 하죠, 입으로만. 네, 그리고 공신모는 신건축 설계안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지금 경우의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신건축 설계안 발전을 위해서 주민 의견 설문조사 중입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이 설문조사 QR 찍으시면은 바로 연결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